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 아이가 진짜 입에 달고 살던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엄마 나 심심해. 와 진짜 5분에 한 번씩 듣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집은 어떠세요? 장난감 실컷 사주고 같이 놀아주다가 잠깐 설거지라도 하려고 치면 바로 등 뒤에서 들려오는 그 목소리. 근데 제가 주말마다 진짜 작정하고 이것 하나를 시켰거든요. 그랬더니 애가 변하는 거예요. 심심하다는 말을 안 하는 걸 넘어서서 혼자 뭔가를 막 만들기도 하고 책을 보기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아동발달 전문가로서 이 변화가 왜 일어났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심심의 바이러스를 완벽하게 퇴치하고 아이의 창의력과 자율성을 폭발시킨 기적의 놀이, 그 비밀을 싹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아이에게 꼭 필요한 스스로 탐색하고 느낄 시간과 여유를 주는 방법,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실까요? 저희 아이가 5살쯤에 넘버블록스에 한창 빠져있을 때 저한테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엄마 그럼 3 곱하기 2는 뭐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치의 고민도 없이 6이야 라고 했어요. 저는 그게 제 아이를 사랑하고 똑똑하게 키우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답을 바로 주는 것은 아이의 가장 소중한 능력인 이 생각할 시간을 빼앗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요. 아이가 스스로 탐색하고 유추할 기회를 빼앗는 행동이었던 거죠. 마치 지금 우리 아이들이 처한 상황처럼요. 요즘은 사교육 열풍 시대에 아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학교 입학 전부터 선행학습을 미리 해놓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분위기죠. 주위 엄마들 이야기만 들어보면 학교에서는 이미 아이들이 선행을 하고 진학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수업을 진행해서 부모님들이 더 선행을 시키기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동발달 전문가로서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선행학습은 우리 아이의 가장 소중한 능력인 스스로 사고할 기회를 빼앗는 행위이며 장기적으로는 아이의 학습 흥미를 빼앗아가는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아이가 이미 아는 내용을 또 듣는다면 그 순간 아이의 눈이 반짝이며 몰입하는 경험은 사라지고 말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글쎄, 3개가 하나의 주머니에 있는데 그 주머니가 2개가 있으면 몇 개가 될까?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거나 아니면 넘버블록스로 만들어봐. 그 작은 질문 하나가 아이가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시작하게 만들죠. 이것이 바로 학원에서 배우는 지식 암기가 아니라 아이 스스로 사고하고 스스로 깨닫는 두뇌의 근육 운동을 시켜주는 거예요. 선행학습 대신 스스로 배움의 문을 여는 경험을 주세요.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가 심심해하면 불안해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뭐라도 해야 하지 않나? 혹시 우리 아이만 뒤처질까봐 하고 걱정하시죠. 저도 정말 엄마로서 그랬던 적이 있었고 그런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아동발달 전문가로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심심함이야말로 우리 아이의 뇌가 새로운 연결을 만들고 창의력을 자극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요. 아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니 있는 그 순간, 그때 아이의 뇌는 무언가 재밌는 걸 만들어 볼까? 이걸 읽어볼까? 하고 움직이기 시작해요. 생각하는 힘이 길러지는 거죠. 저는 이 사실을 알게 된 후로 주말에 일부러 아이를 심심하게 뒀어. TV도 태블릿도 심지어 학원 가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그 대신 제가 한 건요, 산책이에요. 그냥 집 주변을 걸어서 함께 가보는 거예요. 길가의 낙엽 아니면 뭐 간판 글자나 하늘의 구름을 보면서 이건 뭘까? 왜 낙엽이 저렇게 많이 떨어지는 거지? 하는 질문을 정말 자연스럽게 유도했어요. 처음엔 심심하다고 투덜대던 저희 아이가 어느 날부터는 혼자 길가에서 나뭇가지로 그림을 그리고 지나가는 개미들을 한참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아이의 창의성이 자라는 순간이에요. 아이에게 시간적, 공간적인 여유를 주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간과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바로 심심함을 허락해야 우리 아이가 학교를 진정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앞서 제가 선행학습에 왜 독이 되는지 말씀드렸죠. 이미 다 아는 내용을 학교에서 다시 배우면 아이는 당연히 지루함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이는 결국에 학교는 재미없고 지루한 곳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고 아이의 학습 동기를 완전히 꺾어버리는 가장 큰 문제가 돼요.
반면에 심심함을 허락하며 자란 아이는 달라요. 심심한 시간을 통해 주변 모든 것이 호기심의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스스로 질문하고 탐색하는 능력, 그리고 자신만의 속도로 답을 찾아가는 즐거움을 배웠습니다. 이런 아이는 학교라는 새로운 환경에 놓였을 때도 눈을 반짝일 수 있게 돼요. 선생님의 설명은 새로운 정보고 교과서는 탐험할 수 있는 세계가 됩니다. 궁금한 점이 생기면 주저하지 않고 질문하고 친구들과 함께 토론하며 배우는 즐거움을 알게 돼요. 이것이 바로 심심함이 주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입니다. 아이를 책과 더 가깝게 만들고 지식 습득을 억지로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찾아가는 즐거운 경험으로 바꾸어 주는 거예요. 제 아이도 심심한 시간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책을 가까이 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쌓인 호기심과 질문하는 능력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저는 앞서 말씀드린 산책을 학교 주변에서도 활용했어요. 아이와 학교 주변을 산책하기도 하고 괜히 학교 앞 문구점에도 들락날락 해보고요. 그렇게 학교를 목적지가 아닌 즐거운 여정의 시작으로 만들듯이 아이에게 충분한 여유를 줘서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것을 새롭고 즐거운 경험으로 받아들이게 해야 해요. 학교가 지루해지는 것보다 더 큰 교육의 실패는 없습니다. 심심함이 바로 아이의 호기심을 지켜주고 학교를 기다려지는 곳으로 만드는 강력한 열쇠가 될 거예요. 요즘 아이들 스케줄표 정말 빽빽하죠. 영어, 수학, 코딩, 피아노 숨 돌릴 틈 없이 학원을 오가며 정말 잠자는 시간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선행학습으로 빼곡한 시간표 속에서는 아이들이 자기 주도성을 키울 틈이 없어요. 하지만 저는 진심으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가장 좋은 교육은 시간적, 공간적으로 충분한 여유를 주는 것이라고요. 사교육하는 시간에 바깥놀이를 시키고 의도적으로 심심할 수 있게 두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이 여백의 시간 속에서 자기 생각을 정리하고 스스로 해답을 찾아가는 놀라운 힘을 키웁니다. 바깥놀이를 통해 자연을 탐색하고 친구들과 갈등을 해결하며 사회성을 배우죠. 이 모든 경험들이 아이가 스스로 배움의 문을 열고 자신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진짜 공부가 됩니다. 여러분, 심심함은 결핍이 아니라 아이의 성장을 위한 빈 공간입니다. 곱하기 실력보다 학원 스케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우리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고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의 여유예요. 심심해하는 순간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래 심심하구나. 그럼 오늘은 뭐 해볼까? 뭐 하고 싶어? 그 한마디가 아이의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고 그 자체로 빛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육아에 작은 위로와 용기를 드렸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안녕.